네, 자, 오늘은 집합 한번 배워볼게요. 네. 일단 집합은 용어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외울 거는 좀 확실하게 외우고 적용 연습을 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네. 일단 처음 나오는 게 집합인데, 뭐 집합이 뭐 주어진 조건에 뭐가요? 뭐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통칩시다.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야 돼요. 기준. 그러니까, 누가 봐도 태클을 못하게, 그러니까 수치를 줘야 돼. 명확하게 뭐 170 이상이다. 인 키가 인 사람 의 모임 이렇게 명확하게 줘야 돼. 그러니까 애매하게 뭐 잘생긴 사람의 모임 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조건을 충족하는 이제 모임을 만드는데 그 모임에 이제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성원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소로 불러요. 원소. 자, 그래서 뭐 기준을 한번 이렇게 줘볼까요? 네. 뭐 어떻게 볼까? 6 이하의 양의 정수 중 짝수들의 모임 뭐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명확한 기준이 제시가 되었죠.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이제 모아놓으면 2, 4, 6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을 이제 원소라 부르는 거야. 하나하나를. 그리고 이제 표기하기로는 이렇게 표기해요. 중괄호, 이게 제가 잘 못 쓰는데 이렇게 뭐 책에 있는 거 기호 보세요. 네. 어디 있을까? 요거. 네, 요거 중괄호. 난 이거 이쁘게 못 그리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대충 그려요, 이렇게. 그래갖고, 네, 표기법.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원소가 집합 안에 들어가 있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거 따지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안에는, 내가 이 집합 이름을 붙일게요. 그냥 A라고 붙일게요. A. 자, A라는 집합 안에 2가 들어가 있냐? 2가 들어가 있죠. 그 표현을 이렇게 삼지창으로 써요. 이게 뭐냐? 2라는 애가 A의 원소로 들어가 있니? 포함되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럼 3은 어때요? 안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짝대기 하나 그어줘야 돼요. 들어가 있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집합과 원소 간의 포함 관계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하지. 집합 표현 방법이 있는데 1번이랑 2번이 중요해요. 원소날법은 지금처럼 그냥 원소 쭈루룩 쓰는 거야. 네, 원소 쭈루룩. 조건 충족하는 원소들을 그냥 하나씩 다 열거해서 쓰는 거고요. 자,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조건제시법인데, 조건제시법은 뭐냐? 자, 중괄호 쓰고 짝대기 하나 그어줄게요. 예, 짝대기. 우리가 이거 바라 불러요. 바. 예, 바라고 부르고, 이 바를 기준으로 왼쪽에 오는 게 원소야. 여기에 원소가 와야 돼. 원소. 그리고 오른쪽에 오는 게 이제 원소에 대한 설명.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 거지. 자, 무슨 말이냐? 아까 똑같은 요거 원소날법으로 쓰니까 2, 4, 6 나왔잖아요. 요걸 이렇게 써보자는 거지. 내가 그냥 x를 원소로 할게. 그리고 x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야. x는 6 이하의 자연수 중에 짝수 이렇게 써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x가 원소가 되는 거고 뒤에가 그 원소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순서쌍이야. 순서쌍. 그리고 짝대기 바 그어줬어. 그러면 이게 원소가 되는 거야. 그러고서 뭐 설명을 어떻게 해볼까? y는 x 위에 존재하는 점의 좌표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지. 네, 이렇게 됐죠? 이게 조건제시법이고요. 벤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이건 너무 쉬운 거라서 그냥 벤다이어그램이 뭐냐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림으로. 네, 자 그렇고 자 원소의 개수에 따라 이제 집합의 분류인데 이거는 이제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유한집합은 셀 수 있는 거야. 원소의 개수를 셀 수가 있어. 셀 수 있다. 개수가 제한적이니까 셀 수가 있겠지.
자, 무한집합은 셀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가 아니라 그냥 진짜 셀 수가 없는 거야. 끝이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뭐 자연수 그러면 1, 2, 3, 4, 5, 6, 7, 8 이거 끝없이 가잖아요. 예. 자, 이랬을 때. 즉 셀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서 이 집합이 유한집합이냐 무한집합이냐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집합 중에서 뭐 원소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집합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공집합이라 부르고요. 공집합은 기호로 이렇게 써요. 예, 써놨네. 파이라 불러요. 파이. 그래갖고 뭐 예시로 들면 뭐 이런 거 뭐랄까 조건제시법으로 써볼게요. x바 x는 0 미만 네 뭐 양수 이런 거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갖고 얘는 공집합 이렇게 쓰고 말아요.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 그냥 아까 그 중괄호 표시 있죠? 중괄호 표시에다가 아무것도 안 쓰고 이렇게만 써놔도 이것도 공집합을 의미해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뭐 유한집합 원소개수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거 2, 4, 6 이렇게 있다. 원소개수 3개죠.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이거 집합 A라고 집합 A였다고 해볼게. 이거는 여기다가 기호를 NA라고 기호를 붙여요. A 원소의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뜻이야. 3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여기서 구분 잘 하셔야 되는 게 뭐 얘들아, 집합 공집합이 있어. 이건 원소 개수가 없는 집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n 파이 이렇게 쓰면요 얘는 0이에요. 0. 근데 이렇게 써볼까? 이렇게 얘는 원소 개수가 몇 개냐? 얘는 1이에요. 1. 이게 뭔 얘기냐? 이거 말뜻이 요런 집합이 있는 거야. 이거는 이거 자체가 원소인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x바 x는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 집합 뭐 이렇게 한 거지. 그럼 x는 공집합밖에 없잖아요. 공집합 자체가 원소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원소고 원소 한 개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면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 그럼 1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야. 얘도 요게 지금 집합이 있는데 집합 안에 원소가 0이라고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것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본 거니까 얘는 1이 맞는 거지. 됐죠? 자, 요거 헷갈리지 않게 정리 잘 해놓으시고 뒤에 쭉쭉 가서 한꺼번에 합시다. 자, 요 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 나와 있는데 부분 집합이 나오네요. 예, 집합 2개가 있어. 근데 이게 집합 2개가 누가 누구한테 포함된다 라고 했을 때 이거 정확하게 해야 돼. A의 모든 원소가 B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A가 뭐 1, 2, 3이야. B가 1, 2, 3, 4야. 그럼 A에 있는 모든 애들이 B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이랬을 때 우리는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하고 표현을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B는 A에 들어가진 않죠? 모든 애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진 않잖아. 그럼 B가 A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쓰죠. 자, 요게 아까 집합과 원소는 이거 삼지창 썼는데 얘는 집합과 집합은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포함된다라고 할 땐 이렇게 쓰고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할 땐 이렇게 쓰고. 됐죠? 자, 그리고 하나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요거 중요해요. 요거. 얘들아, 공집합은 원소가 없기 때문에 모든 집합에 다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 예, 이건 정의예요, 정의. 네, 원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모든 원소라고 했는데 그 모든 원소라고 할 게 없잖아. 그럼 다 들어간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지.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그리고 똑같은 집합이 들어가 있으면 A라는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A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렇고요. 자, 중요한 것도 서로 같은 집합이 서로 같다는 거는요. 이 표현을 알아둬야 돼요.
A가 B에 들어가야 되고요. B가 A에도 들어가야 돼. 그냥 단순히 원소가 똑같은 게 들어가 있다가 아니야.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B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B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A에 모두 다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A랑 B랑 같다라고요. 예, 그리고 그렇지 못한다면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요거 얘들아 외워두셔야 돼요. 예, 집합에서 두 집합이 서로 같다. 서로가 서로에 포함된다 라는 뜻이고요. 마지막인가? 예, 진부분 집합. 진부분 집합은 뭐냐면은 A가 B에 포함이 돼. 근데 A가 실제로 B가 되진 않는 거야. 써놨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B라는 애가 1, 2, 3이라고 있어. 근데 A가 얘들아 1이면 어때요? 포함이 되죠. 근데 A랑 B가 같진 않죠. 요랬을 때 요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얘의 진부분집합이라고 그래요. 진부분집합. 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이것도 어때? 이것도 이 안에 들어가죠. 근데 얘랑 똑같진 않죠. 마찬가지로 얘는 얘의 진부분집합이라고 불러요. 즉 뭐냐면 이것의 부분집합을 쭉 나열을 해보면 공집합이 있을 거고 이런 게 있을 거고 이런 게 있을 거고 예, 뭐 이렇게 있거든요. 부분집합들을 쭉 나열해 보면 그 중에서 얘랑 달라야 된다고. 그리고 얘가 아니고 나머지 얘네들 있죠. 얘네들이 모두 다 얘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됐죠? 부분집합 개수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부분집합 개수. 그래서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대로 1, 2, 3에 위에 써놨으니까 여기 보시면 자 내가 이것의 부분집합을 다 쓴 거거든. 부분집합 그리고 얘도 부분집합이야. 근데 진부분집합 찾으라 그러면 진부분집합은 얘가 삭제가 된다는 거였지. 자 부분집합을 찾는다 그러면 얘 포함시켜서 총 부분집합의 개수는 8개가 되는 게 맞아요. 예, 그랬을 때, 이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라 그러면, 이거 실제로 이렇게 나열해서 하나하나 다 세야 되느냐? 아니에요. 예, 이거 세는 방법이 있어. 얘들아, 공집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1, 2, 3이 있어요. B가 지금 1, 2, 3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공집합은 얘도 없고, 얘도 없고, 얘도 없는 상황이고, 얘만 있고, 없고, 얘는 있고, 없고, 얘는 있고, 없고, 얘는 이렇게 되죠? 얘는 이렇게 돼요. 얘는 3개 다 있어야 되고 이게 지금 부분집합의 개수가 부분집합들이 되는 건데 이것도 셀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세는 게 아니고 결국에 뭐냐면 1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봐봐. 여기 2도 마찬가지. 2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3도 있거나 없거나 하는 거잖아. 즉 B의 원소가 1이 있는데 2가 있는데 3이 있는데 부분집합들을 다 나열해 보시면 뭐냐 1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2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가 있고 3이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가 있다. 즉 1을 넣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1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방법수가 두 가지의 방법수가 있다는 거야. 마찬가지지. 2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고 3도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거지.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 경우의 수에 의해서 1이 있거나 없거나 2도 있거나 없거나 3도 있거나 없거나 해서 총 8가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진부분집합 개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2가 3번 곱해진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똑같은 거 하나만 빼주면 되니까 2를 빼주시면 이게 곧 뭐가 됩니까?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나오죠. 이게 지금 A가 원소가 쭉 있는데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라 그러잖아. 그럼 얘가 있거나 없거나 얘도 있거나 없거나 얘도 있거나 없거나 얘도 있거나 없거나 해서 A1이 있을까 없을까 두 가지, A2가 있을까 없을까 두 가지, AN이 있을까 없을까 두 가지 해서 총
n번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럼 2가 n번 곱해지겠죠? 그래서 2의 n승이 되는 거고, 진부분 집합은 하나 빠져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볼까? 1, 2, 3이 있어. 내가 이것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할 건데 1이 반드시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볼게요. 그럼 1은 무조건 뽑아놓고 생각하고 2는 있거나 없거나 3도 있거나 없거나 하겠지. 그래서 이때는 2의 제곱이 되죠. 나열을 해봐도 1, 2가 있을 거고 1, 3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 2, 3이 있을 거고 그냥 1만 있을 거고 이렇게 네 가지 나오잖아요. 맞죠? 1이 반드시 있다? 1은 그냥 결정된 거야. 2는 있거나 없거나 3도 있거나 없거나. 자, 이번엔 2가 반드시 없는 으로 해버리면 이렇게 있을 때 2는 아예 안 뽑겠다는 게 결정이 된 거지. 그러고 1은 뽑거나 말거나 3도 뽑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2의 제곱이 되고요. 이번에 이렇게 해보자. 1, 2, 3, 4가 있는데 이거 그냥 부분 집합개수 구하라 그러면 2의 4제곱 되겠죠. 여기서 1을 포함하는 해보면 1은 무조건 뽑을 거고 2, 3, 4가 어떻게 될지 결정해 줘야 되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줘야 1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을 거야.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1은 무조건 포함할 거고 2는 무조건 포함을 안 할 거야. 그러면 1은 뽑겠다 확정, 2는 안 뽑겠다 확정, 3이랑 3은 우리가 결정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2의 제곱이 되겠죠. 1을 포함하고 2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1은 무조건 선택, 2는 무조건 선택하지 않아, 3은 뽑거나 말거나 4는 뽑거나 말거나 각각 두 가지의 방법수들이 있기 때문에 2의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고요. 한번 이제 문제 좀 풀어볼게요. 네. 집합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예, 일단은 분명한 거 찾아. 이거 뭐 유명한 거는 불분명하고 짝수 가깝다는 것도 기준이 애매모호하죠. 태양갱성의 모임 이거 딱 결정돼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애매모호하고 우리나라 광역시 확정이죠. 예. 이렇게 되고요. 자, 집합의 표현. 이거는 뭐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x 바 x는 뭐 3의 배수 뭐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근데 99에서 끊겨야 되네. 100보다 작은 3의 배수, 양의 배수. 3의 양의 배수라고. 음수까지 이제 배제시켜야 돼. 음수를 배제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20의 양의 약수. x 바 x는 20의 양의 약수 써주면 되겠고, 얘는 원소날법으로 써주면 되죠. 예, 뭐 2, 3, 5, 7 밖에 없겠네. 그 다음에 얘는 뭐 쭉 써주세요. 예, 12, 14, 16, 18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조건제 10법. 1번 보면 A는 여기서 가져오고 B는 여기서 가져오래.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거, B가 될 수 있는 걸 써볼까? 1, 3, 5 마이너스 1, 0, 1 해서 A랑 B 두 개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긴 0이고 2고 4고 1이고 3이고 5가 되고 2가 되고 4가 되고 6이 되고요. 그리고 집합에서는요, 중복되는 거는 여러 번 쓰지 않아요. 한 번만 써요. 한 번만. 0, 1, 2, 3, 4, 5, 6 이렇게 되나요? 네, 맞죠? 네. 중복되는 거 여러 번 쓰지 않아요. 네. 곱한 거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해보시고. 자, 기억. 이거 아까 설명했죠? 0이 아니고 1이라고. 자, 요거 1 나오죠? 요거 1이고, 요것도 1이야. 2 맞죠? 자, 요거는 2랑 3이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얘는 2가 돼요. 2. 얘 2고, 얘는 3이에요. 3. 땡. 그 다음 얘는 이 제곱해서 마이너스 3 나오는 실수가 없잖아. 이거 허수잖아요. 허수. 그럼 x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원소가 없는 거고, 예, 맞죠? 예, 맞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양의 약수? 양의 약수 어떻게 돼 이거? 이게 4제곱이니까 양의 약수 세보시면 5개 나오네요. 예, 5개. 81의 양의 약수, 3의 4제곱,
이것도 양약수 개수 세보면 5개 나오네요. 개수 똑같은데?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답이, 뭐, 니은, 예,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삼지창은 원소랑 집합 간의 관계에서 쓰는 거고, 얘는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에서 쓰는 거라 그랬는데, 1번이 맞는 말이냐. 일단, 요 삼지창으로 표현했다는 건, 이거 통째로를 원소로 봤다는 얘기예요. 통째로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가 A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예, 없어요. 네. 자, 마찬가지. 여기에 이렇게 삼지창 썼다는 얘기는 이거 통째로를 집합으로 본 게 아니야. 이 통째로 요거를 하나의 원소로 본 거야. 원소의 원소. 즉, 얘는 참인데, 이게 원소로 들어가 있는 거지, 지금. 요게 원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2번은 맞는 말. 자, 얘는 이렇게 표현했다는 건 이 집합이라는 얘기고, 집합과 집합 간의 포함 관계는 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지 봐야 된다고 그랬죠? 즉 얘가 0이랑 2라는 원소 가지고 있는지 봐야 되거든. 0이고 얘 2는 없어요. 아니야, 이거는 이거 하나가 통째로의 원소야. 2라는 애가 있어야 돼. 땡. 자, 얘는 그 땡이죠. 왜?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는 이걸 집합으로 갔다는 얘기고,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는 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이 이 집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그럼 1이랑 2라는 애가 여기 A 안에 있어야 되는데 2가 없잖아요. 1만 있고. 자, 그리고 삼지창으로 표현했다는 얘기는 이거를 뭐로 봤다는 얘기예요? 원소로 봤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겨먹은 원소가 A 안에 안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는데? 응. 2번인가 보네요. 네, 자, 이거 A랑 B가 포함된다? 그러면, 뭐, 2가 뭐 얘랑 같구나, 2가 뭐 얘랑 같아야겠지. 뭐 2가 A 빼기 4랑 같으면 A가 6인가 보네? A가 6이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니까, 2, 6이 여기 안에 들어가네?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잖아. 2가 얘랑 같을 수도 있잖아. A가 10이죠. 그러면은, 얘가 10이 되고, 얘는 6이 되고, 얘는 2가 되고, 2, 10이 여기 안에 안 들어가죠? 답 얘네. A랑 B랑 같을 때 서로가 서로 포함돼야 돼. 6? 없잖아. 얘가 무조건 6이네. 그럼 A 제곱 빼기 A 빼기 6은 0이니까 A가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나요? 어디 보자. 근데 A가 마이너스 2 되면 여기 안에 안 들어가. A가 B 안에 안 들어가. 3이 되면 얘도 여기 안에 들어가고 얘도 여기 안에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되고 1을 반드시 원소로 갖고 1은 무조건 포함한다는 얘기고 4랑 8을 안 쓴다는 얘기잖아. 그 2랑 16 가지고만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게 제곱이지. 자, 적어도 한 개의 4의 배수. 4의 배수는 어디 보자. 4, 8, 16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하자. 전체 원소의 개수가 2의 5승이죠. 적어도 한 개의 4의 배수라는 건 4의 배수가 아예 없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서 빼버리자. 4의 배수를 안 가지고 있어. 안 뽑아. 얘 가지고 부분집합 구해주면 4의 배수가 없는 부분집합이 되죠. 전체에서 4의 배수가 아예 없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버리면 4의 배수가 하나는 남겠지. 적어도 하나는 있겠지. 여기서. 네, 답지도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네,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돼. 뭐 4의 배수 하나 있을 때, 2개 있을 때, 3개 있을 때.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네, 그 다음에 예제 8번이고요. 얘는 어떻게 되니? 양의약수 1, 2, 4, 8이죠? 24의 양의약수 1, 2, 3, 4, 6, 8, 12, 24 이렇게 되나요? 네, 맞죠? 그럼 X는 1, 2, 4, 8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B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그러니까 1, 2, 4, 8이라는 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그 얘기는 여기서 부분집합을 너희가 결정을 시켜줄 건데 1이랑 2랑 4랑 8은 무조건 뽑겠다는 거야. 3, 6, 12, 24만 선택권을 주면 되겠지. 그래서 24승이 답이 되겠죠. 네, 이렇게. 자, 해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고 갈게요. 네.